지금 글 짓는 법 AB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사유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 좀 들어보니까 뭐 그냥 쑥 지나가던데 여기 다 설명은 거의 안 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서는 이제 글 짓는 법에 대한 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차례해가지고 15번까지 나오죠. 장문이란 무엇인가, 뭐 그러니까 이 장문이란 무엇인가, 장문의 개념이라든가 정의를 설명을 한 것이고, 뭐 쭉 가면 장문의 목적 무엇을 쓸까 뭐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공상보다 체험 속에 써라. 그러니까 체험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재임에 만만한 것으로 쭉 가다가 오래 보고 오래 생각하고, 이것도 참 좋은 거죠.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또 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에 이게 이제 역사 전기비평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글은 그 사람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역사 전기비평. 왜냐면 그 사람의 생애가 글 속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진정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면 31쪽 보세요. 여기 이제 필자가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병명 문장이 독점하고 있는 만치 그는 많은 연구를 가득한 사계의, 그러니까 이 계통의 유일한 독학자라고 할 때 이 독자가 홀로 독자가 아니에요. 이 독자는 뭐예요? 돈독할 독자예요. 그러니까 돈독하게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쓴 글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머리말부터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2쪽. 3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 장문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장문. 장문은 뭐냐? 뭐라고 썼어요? 글 짓는 것은 동시에 표현의 훈련이다. 장문이라는 게 표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락 보세요. 다음 단락. 장문 동그라미 쳐보세요. 글을 짓는 동시에 인격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장문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다른 공부와 같이 모르던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세요. 자기가 이미 아는 것, 자기의 생활 경험 속에서 찾아내는 거다. 그거고요. 그 다음 단락이 또 뭐라고 써요? 장문 밑줄 치고 감수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단락이. 감수성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감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감수성. 그러니까 감수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33쪽부터 장문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맞죠? 장문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결국 장문은 뭐냐? 학문의 기초라는 거예요. 장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예전에 지금도 글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시지만 이것도 장문하고 관련 있잖아요. 장문이라는 것은 뭐다? 학문의 기초.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장문 많이 해보셨죠? 저기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막 시 같은 거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문이라는 건 뭐냐? 전문적인 지식의 분야라는 거예요. 왜냐면 장문을 한다는 건 내가 지식이, 여러분 생각해,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장문을 해. 그럼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영작할 수 있어요? 없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문의 어떤 기초, 제가 뭐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문의 목적 무엇을 쓸까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35쪽의 둘째 줄에 보세요. 35쪽의 둘째 줄에 보면 그렇다 다음에 뭐라고 넣었어요? 글이 될 만한 재능은 꿈에 비교 현실의 무진장이다. 그러니까 꿈을 쓰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써라는 거예요. 현실의 무진장이다. 아주 많다. 무진장이라는 게 감추할 것이 없을 만큼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무진장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고, 음풍영월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음풍영월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음풍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을 보고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영월이라는 건 달 보고 막 시 낭송하고, 이게 음풍영월이에요. 달 보고. 우리가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거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식당집계 3년 라면 끓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달 보고 막 시처럼 하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 은하, 낙구천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0의 시, 200. 200이라는 뻥을 많이 치는 시인의 시예요. 아무리 큰 폭포기로 3천척에서 떨어진다는, 비류직하가 뭐냐면 날아서 떨어지는 게 3천척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의시, 은하, 낙구천은 뭐냐면 은하수가 9천, 이게 하늘을 9천이라고 하거든요. 9천을 헤맨다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 그러니까 은하수,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게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때요? 과장이죠. 엄청난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맞아 미리네. 미리가 용이고 내가 천이잖아요. 용천. 용이 타는 연못 그런 게 용천이거든요. 그걸 미리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식점 미리네 있잖아요. 미리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전 미리네를 잘 안 가 선불이었어. 미리네니까. 하여튼 미리가 그 미르라고도 하고요. 미르하고 미리가 같은 말이거든요. 미르하고 미리가 같은 말. 그러니까 천, 용. 미르는 용이 뭐예요? 네. 그다음 내깔이잖아요. 천. 이게 내천지. 용천이라는 뜻이에요. 미리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 보면 36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이런 음풍영월식을 버리자. 이거 써놨죠. 그러니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쓰는 거 별로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쪽에서는 이제 공상보다 체험 속에서.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여러분의 그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를 쓰지 말고 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절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 절을 새롭게 구성해서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글 짓는 법에서 비판적 의식을 거치고 주안점을 파악하고 이런 거 쭉 보시고 아까 부회장님 올려놓으셨잖아요. 나머지까지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제외해서 여러분이 독특한 걸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뭐냐면 제시해서 근데 제시를 하는 거는 한 절을 제시를 네, 저희가 새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본문 내용을 또 본문 내용을 들어가라는 게 이게 무슨 내 말인지 제목에 대한 모르겠다, 전부 전부 다.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절을 제시해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절을 하고 제목을 알게 본문의 문학작품 예시는 근데 문학작품 예시까지도 알겠는데 이 26에서 본문 내용을 26까지 새로운 절 있거든요. 제목을 제시하라 이러고 본문 내용을 참조를 하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전부 다. 자, 내가 내 거를 하나 짜놓고 네. 요약한다면은 본문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 네. 여기서 절만 하나 만들어 놓고 본문 내용을 당겨들어가라. 그럼 내가 쓰는 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예. 15절 것 있잖아요. 네. 16에서 26절 사이에 자기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여기 선정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난 그렇게 그건 바꿨어요.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새 절을 완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26절 요거 말고 이외에 그치 이게 아닌 그렇지. 상태에서 새로운 근데 거 여기 하나. 만약에 이제 정정시를 그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것과 뭐 이해 그러니까 예를 아까 들어서 이용절이 어느 한 달라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김수월의 문헌 예시를 하면 되고. 김수월의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를 다른 거 한영훈의 시에서 가져오라든가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을 쓰는 것 그런, 네, 한 같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평범한 속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40쪽 6번에. 네. 그래서 이 정지용 씨의 시 바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바람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평범한 속에서 말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이 제목은 평범한 속에서 썼잖아요. 네. 다른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6번 말고 다른 제목의 네.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서 네. 그럼 다른 제목을 생각을 하면 덜 되잖아요. 네, 네. 제목도 평범한 속에서가 아닌 다른 제목을 쓰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제목. 다른 제목을 그렇죠. 쓰고 그다음 본문 내용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좀 쓰시고 그러니까 다른 제목을 썼다고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여기 그러니까 본문의 그게 내용이 맞네. 이 책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잘 내가 다른 잠깐만 다른 내용을 써도 그 내용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내가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절을 썼다고 평범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아까 제가 책을 말씀드린 읽었는데 네. 그 책에서 어떤 것을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책을 읽어 예. 그 독서의 이유라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는 여러분 독서로 인해서 얻은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쓰든지 어쨌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 제가 제시한 새로운 절에 대한 요 내용이 여기에서 조금씩만 빼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이 의미가 교재에서 네. 지금 이제 그것을 빼먹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글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잠깐만. 내 절에 맞춰서 내용을 그러니까 요약을 하라 거기. 그러니까 잠깐 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뭐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제목을 하나 쓰고 일단 여러분의 독자적인 이거 됐죠? 그다음에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절과 제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내가 다른 제목을 써도 이 똑같은 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 제목의 관점에서 평범한 소개서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주영 씨의 이 바람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문학의 다양성, 예를 들자면 문학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 바람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서정주의 자화상에 보면 나를 키운 건 8월의 바람이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 바람이 똑같은 바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 자연의 바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수없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의 다이성, 언어의 다이성, 다양성. 제가 말씀하세요. 주권적으로 지금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산 정상에 올라가는 이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면 나를 시원한 바람이 맞아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이 ABC는 관계 안 되는데 이 정체성 관계되는 그 비슷한법의 ABC는 상황이 아까 뭐 세 가지란 뜻이에요. 아니 상황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라 글 짓는 법 ABC는 글을 짓는 법 처음 A부터 Z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목으로 쓴 거죠. ABC라는 꼭 세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글을 짓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절에 대한 비슷한 문구만 찾아서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는 정해진 건 없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종의 예를 들자면 요걸 가지고 나는 이 제목이 아닌 평범한 소개서가 아닌 다른 제가 아까 문자의 다이성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점으로 해서 내가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윤동주의 자화상의 바람을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쓰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문학작품의 예시도 이거 나는 이 바람이 아닌 또 다른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에 나오는 어떤 작품들이 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다른 제목을 만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목을 그대로 쓰지 마. 이게 장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장문이니까 요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 나만의 제목을 만들고 얘를 인용을 하고 근데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문학 작품의 인용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가져와야 그것도 그거 그렇게 그 문학작품 마지막에 예시 있잖아요. 예시. 이것도 여기에서 예시를 여기서 들어도 되는지 아니 여기는 맞겠죠. 나머지에서 들어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시만 돼 있지. 조직에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자 돼요. 여기에 예시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회개하다 치면 아니 이야기를 여기 예시를 하는데 여기 예시를 써놓고 내가 이런 거와 관련된 또 다른 예시를 써놓는 건 상관없죠. 하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예시를 쓰는데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뭐 아까 뭐 성산문의 수양상 바라보고 이제를 하느라 이게 문자의 다이성이 되잖아요. 그런 예시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인용을 쓰는데 또 다른 거는 내가 끌어오는 거는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지금 말씀? 워크북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예. 보면은 각 절에 대해서 각 절마다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용 요약이 나와. 그 내용 요약은 그 제목에 맞는 여기서 뭐 잡다 여기서 빼고 저기 빼는 게 아니라 그 제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하는 거야.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은 이 안에 있어. 네, 맞아요. 이 안에 있는 걸 지금 내용 요약을 다시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요거 하는 거 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내가 새로운 글을 하나 만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 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알죠. 거야. 나도 그렇죠.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건데 여기 본문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보세요. 어디 보면 요걸 참조하라는 네. 거예요. 요걸 참조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 글을 만드는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내 글을 만드는 건 일단 나의 글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는데 나는 이 글을 이 제목이 아닌 다른 관점, 나의 관점으로 작문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글과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새롭게 구성하라는 거는 뭐냐면 내용이라는 거는 예. 이런 내용을 쓰라는 얘기. 그렇죠. 이런 내용을 쓰는데 여기 요약 새로운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에 대한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가 세번 저를 한 만든 하자. 아니 네.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책에서 가져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있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도 바람이 나오면 그 문학의 지금 여기를 뭐 문학의 다이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 평범한 소개서라고 6번 썼잖아요. 40쪽을 문학의 다이성이라든가 언어의 다이성을 가지고 이 정주영 씨의 바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면 저를 갖다가 문학의 다양성과 뭐, 그러니까, 이해 이렇게 쓰면 예,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거를 예. 나는 그리고 좀 문학의 내 말 쓰고 다양성과 이 다양성을 이렇게 해서 예. 난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러고 아, 그렇죠. 예시를 그렇죠. 정지용의 그렇죠. 요 문구 세 개만 딱 놓고 이렇게 왜 네 들어버렸어요. 귀가 좋으냐 그러면 나는 이 귀가 이렇게 해서 이거 그거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서정주의 자화상 해야지. 서정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바람을 가지고 와서 이 맥락에서 이 같은 바람이지만 이 여기에서 나온 바람과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나온 바람은 다른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는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어쨌든 인용을 할 수 있는데 제목이나 이런 거는 이걸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제목만 바꾸면 스스로 돼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글짓기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네, 다른 책. 그렇죠. 이 사람 쓴 책. 그렇죠. 네. 네. 거기서 하나 이 사람하고 다른 요지가 그렇죠. 있으면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여기 안 나온 그러니까 평범한 속에서 다른 걸로 나는 이걸 바꾸고 싶다. 바꿔서 나의 관점으로 쓰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새로운 같아요. 절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 네. 제목에 대한 본문 내용을 그렇죠, 쓰고 그렇죠. 이 작품을 하나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그리고 거를 그 작품, 그러니까 작품을 쓰고 그 작품에 대해서 예시까지 내가 이해가. 이- 첫 번째가 세 번째 이해가 하는데 두 번째 내용 본문 내용이 내용 조회를 하는 이 말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제목에 대한 본문 내용 그러니까 제목에 대한 본문 내용이니까 본문 내용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러자면 그렇게 나는 이 내용을 여기 지금 이 작가가 생각하는 관점과 좀 다르게 쓰고 싶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가는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걸 다른 관점, 나만의 관점으로 이걸 쓰라는 그런 맥락이죠. 이걸 새로운 걸 추가해. 네, 그렇죠.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가 바람이라는 것을 나는 다른 관점으로 쓴다든가 또는 우리가 문학을 보면 뭐 다이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